안녕하세요. K-팝과 J-팝의 소개와 음악방송 리뷰를 하고 있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츠입니다. 월요일부터 한국과 일본에서 이마세 나이트 댄서가 J-팝 최초로 한국의 스트리밍 사이트 멜론에서 탑 100의 차트에 들어갔다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일단 먼저 축하드리고요. 한국의 스트리밍 사이트 멜론에서 스트리밍 탑 100 차트를 기록하기 시작한 2014년 이후에 최초로 J-팝이 들어간 건데요. 현재 86위에 랭크가 되어 있어요. 최근에 몇 가지 곡들이 탑 100 근처에 갔었고 유리의 베텔기우스도 순위가 그 근처에서 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최초 타이틀을 가지고 경쟁 중이었는데요. 갑자기 조회수가 높아진 나이트 댄서가 단숨에 탑 100을 돌파하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맛에 이 나이트 댄서를 포함한 한국에서 그동안 인기 있었던 J-팝을 소개하고요. 나이트 댄서의 인기 요인 분석 그리고 나이트 댄서의 기록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팩트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この番組はカチカチカチカチ TBKでお送りします。 먼저 이마세에 대한 소개를 해볼게요. 이마세는 22살의 싱어송라이터로 2021년부터 틱톡에 커버 영상을 올리면서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해 12월에 LDH가 열었던 오디션 드리머 G라는 그 오디션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거의 여성 부문 리뷰도 했었죠. 근데 거기에 틱톡 연주 가수 부문이 있었어요. 우승자는 드라마 OST에 참여할 수 있는. 근데 거기서 이제 참여를 해서 우승은 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좀 인기를 많이 얻었고요. 그래서 바로 연달아서 발표한 첫 싱글 Have a Nice Day랑 두 번째 싱글 도피행이 틱톡에서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어서 그때 주간 1위까지 차지하면서 일본 10대의 지지를 받는 인기 틱톡 가수로서 아예 자리를 잡게 돼요. 그래서 포카리 스웨트 CM송까지 만들게 되면서 일반 방송가에서도 10대를 좀 공략하려는 하나의 키워드로 이 맛을 좀 주목하기 시작했죠. 이 나이트 댄서는 작년 8월에 나온 싱글로서 역시 틱톡에서 배경음악으로 인기를 끌고 또 이용자들이 댄스 챌린지로 이용하면서 인기를 얻었었는데요. 당시 일본에서 그래서 활동하는 K-팝 그룹들도 이 댄스 챌린지에 참여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노래가 몇 달 동안 그냥 한국에서도 그냥 카페 음악, 뭐 클럽 음악, DJ 음악의 그런 플레이리스트, 유튜브의 플레이리스트에서 소개돼서 그냥 간간히 듣고는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댄스 챌린지가 불이 붙으면서 뭐 클럽에서도 이 노래를 틀기 시작하면서 인기가 급상승을 한 거예요. 제가 작년에 한국에서 거의 10년 만에 일본 음악이 가장 인기 있는 시기가 됐다라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거든요. 제가 체감을 하기에 한국에서 일본 음악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인기를 얻었던 시기는 총 3번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90년도 후반 때부터 2002년 월드컵 직후 시기. 그때는 일본의 밴드라던가 여성 솔로 가수들이 한국과는 다르면서도 좋은 완성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내한 공연도 많이 왔었던 시기예요. 이때 뭐 엑스, 라르크, 아무로나미에 같은 가수들이 한국에서도 알려졌던 시기죠. 그리고 사실 이 붐을 그대로 이어가긴 하는 건데 그래도 한 1, 2년 급속도로 일본 음악이 인기가 또 사그라들었는데 2004년도부터 한국에서 일본 음악 리메이크 붐이 잠깐 일었던 시기가 있어요. 뭐 그전에도 일본 음악 리메이크를 많이 했었는데 이때는 아예 시리즈물로 나왔었던 시기가 있는데요. 박효신님이 나카시마 미카의 눈의 꽃을 리메이크를 하고 더너츠가 이때쯤 그 나카야마 미호님과 윈즈가 부른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세카이노 나카데 달의 요리모 키토 그 노래를 사랑의 바보라는 곡으로 리메이크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 정재영님이 히라이켄님의 눈을 감고도 리메이크를 했던 시기예요. 그래서 나카시마 미카님이 이때 아시안송 페스티벌 때도 내한을 해서 인기를 많이 얻었던 시기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10년 이상 아예 일본 음악이 한국에서는 인기를 얻지 못했었죠. 이때부터 이제 K-팝이 급성장을 하면서
한국 대중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보컬의 노래 실력에 대한 기준이 일본보다 굉장히 높거든요, 지금도. 그리고 일본 음악뿐만 아니라 그냥 팝도 잘 안 듣고 케이팝이 워낙 성장을 하니까 케이팝을 듣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서 이제 외국 음악을 안 듣는 그 시기가 생겨났죠. 근데 그러고 나서 한 2021년, 2020년부터 지금까지 최근인 거죠. 일본은 예전부터 제가 일본에 예전에 10년 전에 있을 때부터 뭐 바인이라던가 틱톡도 그랬고요. 어쨌든 짧은 동영상의 인기가 좀 있었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일본에서도 10대랑 20대에서만 사용자가 많고 그 이상에서는 사용자가 드물었죠. 그래서 틱톡이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인기가 많고 점유율이 높아졌지만 아직도 틱톡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들의 온도차가 크죠. 그래서 틱톡에서 인기를 얻는 곡들이 방송에서는 일본에서도 잘 다뤄지지 않고 아직 모르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일반 대중들은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한국은 일본보다 짧은 영상의 인기가 훨씬 늦게 시작했어요. 바이는 한국에서 아예 사용을 했었나? 저는 못 들어본 것 같고 한국에서는 틱톡도 초반에 중국인들의 개그 영상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재미를 못 느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댄스 챌린지 열풍으로 틱톡을 사람들이 좀 쓰기 시작할 때도 그 초반에 재미없는 영상들이 많다는 선입견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접근을 안 했었어요. 근데 이제 해외에서 댄스 챌린지가 워낙 활발하게 사용되자 연예인들이 이걸 많이 쓰면서 이제 팬들이 많이 설치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제 댄서들이 이 틱톡을 많이 사용하면서 틱토커라는 그 1인 미디어 인플루언서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죠. 근데 그래도 틱톡을 많이 사용 안 했는데 오히려 전 세계에서 짧은 영상들이 인기를 끌자 뭐 인스타 릴스 유튜브에도 이제 쇼츠 컨텐츠가 생겼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보면서 이 짧은 영상에 대한 재미를 알게 된 사람들이 어쨌든 짧은 영상을 제일 많이 보유한 게 틱톡이니까 틱톡을 많이 이후에 쓰기 시작해서 점유율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틱톡이 우리보다 먼저 활발하게 사용되었고 우리보다 이용자도 훨씬 많은 일본의 영상들이 조회수가 높으면 추천에 많이 뜨기 때문에 한국의 틱톡 사용자들에게도 많이 추천 영상이 뜨게 되죠. 그래서 틱톡을 사용하면서 10년 이상 살면서 일본 음악을 아예 접할 길이 없었던 한국 사람들에 비해서는 일본 음악을 듣게 되는 10대들이 엄청 많아진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스트리밍 문화가 점차 인기를 얻은 것인데요. 한국의 유명 스트리머들과 시청자들의 다수가 일본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애초에 한국의 스트리밍 문화가 뭐 서브컬처, 오타쿠 문화 안에서 발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장소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듣고 밈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일본 음악들이 많았는데요. 스트리밍 문화를 사용하는 인구들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인기 스트리머들의 밈들이 더 많이 알려지고 온라인 문화를 주도하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일본 문화나 일본 음악들이 많이 알려지게 되었던 거죠. 이건 이제까지 한국에서 인기를 얻었던 일본 음악들을 살펴보면 좀 쉽게 알 수 있어요. 2014년부터 멜론이 스트리밍 차트를 저장해서 나이트 댄서가 최초라는 기록을 기록했습니다만 사실 그 이전에도 인기 차트 탑백에 든 일본 음악이 제가 알기로는 2곡이나 있어요. 2000년도 초반에 엑스제팬의 엔들레스 레인이 있었고요. 그리고 2005년에 나카시마 미카의 눈의 꽃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설명했던 이유들이겠죠? 그리고 히라이켄의 눈을 감고도 이런 이유로 200위 안에는 올랐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그 이후에 15년 이상 한국에서는 일본 음악은 자취를 감췄죠. 아마 이 시대에 학창시절을 보냈던 지금 30대 초중반 친구들은 살면서 일본 음악을 전혀 접하지 않았던 세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다가 2019년도부터 갑자기 한국에서 일본 음악 하나가 인기를 얻게 되는데요. 바로 오츠카 아이님의 사쿠란보예요. 이거는 2017년도에 일본에서 이 곡으로 네타를 했던 그 냥코스타 그거를 동방신기의 시아준수님이 콘서트에서 따라한 영상을 재밌다고 스트리머들이 리액션으로 따라했기 때문인데요.
스트리머들이 이후에 일본 음악으로 이런 리액션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제로 투 댄스 챌린지도 있었고 초 도키메키 센덴부의 스키라는 곡도 리액션으로 사용되면서 인기를 얻게 되죠. 그리고 최근에 카와이쿠테 고멘네 귀여워서 미안해도 스트리머의 리액션으로 인기였었기 때문에 차트에서도 급등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유튜브, 틱톡 등에서 계속해서 일본 음악에 익숙해지는 한국인들이 늘어나고 있었는데요. 특히 애니메이션은 일본에 대체제가 없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OST를 통해 일본 곡이 알려지는 곡들이 많았죠. 너의 이름은을 통해서 그 전전전세가 132 정도를 기록한 적이 있고요. 귀멸의 칼날으로 인해서 리사도 한국에 좀 알려졌고 최근에 체인소맨이 크게 히트하면서 OST였던 요네즈 켄시님의 킥백도 지금도 100이 바로 밑에 자리를 하면서 차트인을 노리고 있어요. 킥백은 꽤 오랜 시간 지금 차트에서 인기를 유지 중인데요. 덩달아 요네즈 켄시님의 가장 유명한 곡인 레몬도 차트 순위가 다시 오르고 있는 상태예요. 거기에 유유리님의 라이브 영상이 인기를 얻어서 베텔기우스도 100이 바로 밑까지 올라온 상태고요. 아이명의 사랑을 전하고 싶다던가도 인기를 얻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 영화가 흥행을 했던 슬램덩크의 OST였던 제로감과 역시 영화가 인기를 얻어서 요루시카의 좌우맹도 잠깐 인기를 얻었었죠. 그래서 쇼츠 콘텐츠의 인기에 힘입어서 앞으로는 더 많은 일본 음악의 인기를 얻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한국에서 J-POP의 인기가 전혀 없을 때부터 오늘 언급됐던 대부분의 곡을 소개했던 저도 약간 뿌듯하게 느껴지는 지점들이 몇 개 있어요. 메타포를 진짜 잘 쓴 가사다. 아이루짱한테 이런 곡을 만들어야 된다고 내가 주구장창 얘기하고 있는데 이미 썼다. 어쨌든 지금 우리의 생활 습관, 생각하는 방식을 가장 많이 표현한다. 하지만 이 기록들도 어쨌든 정확히 데이터는 살펴볼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은 한국의 이 멜론 사이트가 오랫동안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작년 말을 기준으로 멜론은 이용자 수와 트래픽 모두 유튜브 뮤직에게 1위를 내준 상태예요. 현재 한 30%에서 35% 정도의 점유율을 멜론이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인의 머릿속에는 거의 10년 가까이 멜론이 대부분의 점유율을 차지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직도 멜론이 막 60-70%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멜론 탑100 기준이 되게 대단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죠. 하지만 2018년도에서 한 19년도 때 스트리밍 차트 조작 사건이 있었고 유튜브는 이제 프리미엄 서비스와 유튜브 뮤직이 같이 되기 때문에 이게 성장을 하면서 현재 멜론의 탑100은 예전만큼의 영향력은 없는데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특히 멜론 사용자는 탑100 차트를 그냥 반복 재생해서 듣는 이용자들이 많아서 알고리즘 추천이나 플레이리스트 추천으로 음악을 듣는 유튜브 뮤직 사용자와는 차트 순위가 조금 차이가 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멜론 사이트가 아니라 그냥 한국의 인기 스트리밍 곡 탑100을 보려면 어쨌든 한국의 스트리밍 차트들을 모아서 순위를 보여주고 있는 서클 차트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서클 차트에서는 현재 나이트 댄서가 종합 차트 124위에 있어요. 스트리밍 종합 차트. 그래서 멜론 차트 탑100이 생긴 이후에 이마세가 일본 음악으로 멜론 차트에는 첫 진입은 맞지만 한국의 인기 차트 100에 최초로 들어간 일본 음악은 아마 엑스제팬일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그리고 현재는 멜론 차트의 점유율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한국 인기 차트 100에 들어갔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참고로 지금 종합 차트 131위에 요네즈 켄시님의 킥백이 있고요. 그 외에 일본 곡은 없어요. 일본계 어머니가 있는 그 영국 아티스트인 미나 오카베님의 Every Second라는 곡이 151위에 있는 것은 좀 인상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나 나이트 댄서의 한국 인기가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는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최근 한국에서 인기가 있던 일본 음악들은 대부분 서브컬처 팬들이 중심으로 띄운 인기거든요. 사쿠란보, 스키, 킥백, 귀여워서 미안해 이런 것들은 스트리밍 혹은 일본 애니 팬들로 인해서 인기를 얻었는데 그 문화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아예 반응이 없었던 노래들이에요.
특히 킥백만 봐도 킥백은 한국에서 체인소맨 애니를 본 사람과 보지 않은 사람에게서 이 곡 자체의 평가가 극명하게 달라요. 본 사람들은 엄청 좋아하는데 보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 노래를 들려주면 이 노래가 왜 인기 있는지 모르는 상황. 근데 이번 나이트 댄서는 처음으로 한국의 인싸들의 주도하에 한국에서 인기를 얻은 일본 음악이에요. 아싸들이 아니라. 나이트 댄서보다 비슷한 플레이리스트들에 담겨서 조금 먼저 한국에서 인기를 얻었던 곡이 나토리님의 오버도즈라는 곡이 있었거든요. 이 두 곡이 기존의 인기를 얻었던 J-팝들과 달랐던 점은 외부에서도 들을 수 있는 J-팝이었다는 점인데요. 만약에 귀여워서 미안해나 스키 등의 노래를 카페에서 배경음악으로 튼다거나 클럽에서도 음악으로 틀기 어렵죠. 그리고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공개적으로 듣기에도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오버도즈와 나이트 댄서는 좀 다르죠. 그냥 클럽 음악처럼 아무 데서나 듣고 BGM으로 재생을 시켜도 괜찮은 음악들이었어요. 거기에 나이트 댄서는 이 댄스 챌린지가 추가되어서 실제로 한국의 클럽에서 이 노래를 틀고 사람들이 댄서를 추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인싸들이 쇼츠 컨텐츠에서 이 춤을 추기 시작했고 플레이리스트에 더 많이 추가가 되기 시작하면서 인기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기존에 일본 음악을 좋아했던 서브컬처 문화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이거는 일반 한국인들에게도 인기를 얻었다는 점이 가장 다르고 상징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 인기를 주도한 것도 일단 틱톡발이기 때문에 틱톡을 사용하지 않거나 10대가 아닌 사람들은 이 노래에 대해서 아직 전혀 모르고 이 노래가 갑자기 왜 인기를 얻고 있는지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건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죠. 일본에서도 틱톡에서 갑자기 인기가 올라온 곡들은 매체에서 잘 다루지도 않고 일반 사람들은 모르는 곡들이 많죠. 작년 연간 베스트 곡들을 봐도. 참고로 한국에서도 틱톡의 점유율이 점차 늘어서 현재 이런 쇼츠 컨텐츠의 30% 정도 이상까지도 틱톡이 점유를 한 걸로 보고 있어요. 재미있는 점은 이 곡이 일본과 한국에서 이런 틱톡을 통해서 인기를 얻었는데도 일본과 한국에서 모두 틱톡 주간 차트 1위는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한국에서는 주간 차트 2위까지 기록을 했었고요. 일본에서는 8위가 최고였어요. 그는 이렇게 이례적으로 한국에서 인기가 있기 때문에 직접 감사 인사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마스です。なんと僕の楽曲ナイトダンサーがメロンチャートトップ100に J-POP 初めて入ったそうです。本当にね、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이 맛에조차도 이 노래가 거의 반년이 지난 지금의 한국에서 이렇게 인기를 얻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를 것 같아요. 이게 마치 일본의 후이지 카제님이 죽는 게 나아라는 노래가 인기를 얻은 행보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 노래가 후지이 카즈님의 활동곡이 아니어서 그냥 플레이리스트에 들어간 곡이어서 일본에서는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곡이었는데요. 이게 동남아시아에서 틱톡 배경음악으로 엄청 인기를 얻어서 막 1위를 오랫동안 하고 그래서 반대로 일본에 그런 소식이 알려져서 일본에서도 역주행이 된 곡이거든요. 그래서 후지이 카즈님은 키라리라는 대표 인기곡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 곡이 대표 인기곡으로 체인지가 된 느낌이죠. 나이트 댄서도 아마 거의 같은 행보를 하고 있어서 이마세의 대표곡이 이 곡으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러니하게도 제 기억에 당시에 이마세님이 이거를 틱톡에서 먼저 선공개했을 때 그때 그 직후였나 이후였나 어쨌든 일본에서는 나연님의 팝이 틱톡 댄스 챌린지로 가장 인기가 있었던 시기고요. 그 이후에도 딘딘님의 노래가 일본 주간 차트 1위를 한 적이 있죠. 한국에서도 주간 차트에서 딘딘님 노래가 1위를 했었나? 인기를 얻긴 했는데 일본에서 더 오래 인기를 얻었어요. 사실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아직도 딘딘님의 노래를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을 거예요. 이거는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죠. 틱톡 안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또 지금 몇 달째 일본 틱톡에서는 계속 상위권에 있는 노래가 한국 뮤지션인 쇼님의 노래거든요. 한국에서는 이 쇼의 웨이백홈이 스트리밍 차트 조작의 주범 중에 하나로 몰렸기 때문에 인기가 없는데요. 일본에서는 이 웨이백홈 하나로 계속 리미스 버전을 내면서 정말 인기를 많이 얻고 있어요. 어쨌든 이런 이마세의 성공에 힘입어서 일본의 많은 댄스 챌린지 강자 가수들이 한국 진출에도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요. 저는 이마세님 노래를 들으면 호시노겐님의
약간 어두운 버전, 다크 버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국에서는 호시노겐 같이 이렇게 가볍게 부르는 일본 음악의 선호도가 굉장히 낮았었는데요. 이렇게 짧은 영상 플랫폼의 인기와 또 댄스 챌린지를 타게 되면은 호시노겐의 코이 같은 노래도 어느 정도 인기를 얻지 않을까? 저는 또 몇 개월이 지난 이후에 한국에서 인기 있는 일본 음악의 중간 보고를 정리해서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많이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